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총 정리해보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100세 시대에 진입하면서 생물학적인 수명뿐만 아니라 근로 수명 또한 연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년퇴직 후에도요, 최소로 필요한 생활비가 한 달에 193만 원이 된다라는 통계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중장년층들이 정년퇴직 후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아니면 제2의 인생을 위한 새로운 직업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인중개사를 제2의 직업으로 생각하시는 시니어분들도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파이팅 하시고 저희 방송과 함께 시험 준비하시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부동산 공시법 윤성준 교수님의 강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공시법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엄청 중요합니다. 아니 쟤는 왜 맨날 강의 시작하기 전에 맨날 중요하다고 그러냐 그러시는데 정말 중요하니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거 제가 이제 하나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보정과 취하, 여러분들이 이 보정과 취하는 왜 배우냐면 이 자체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별로.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가 등기에서 등기를 거절하는 각하 사유라는 걸 조금 이따 배울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데 각하하고 보정과 취하가 좀 헷갈려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각하는 뭐냐? 각하는 등기를 신청하러 왔을 때 등기를 등기관이 거절하는 겁니다. 그거를 각하라고 해요. 근데 보정과 취하는 다른 거예요. 보정은 뭐냐면 보정은 그 등기 의무자나 등기 권리자가 등기를 신청을 하러 왔죠. 그러면 등기관이 딱 봤을 때 각하 사유이긴 한데 되게 좀 경미한 내용이 있어요. 가령 그 인감증명을 안 냈다던가 뭐 그런 각하 사유이긴 하지만 굉장히 경미한 거는 그 등기 신청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야, 내일까지 갖고 와. 내일까지 만약에 너희가 그 미비한 서류를 갖춰서 갖고 오면 각하하지 않고 그냥 등기를 격려해 줄게. 등기를 실행해 줄게. 이런 게 뭐다? 보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등기관이 형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화로 해서 보정 명령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뭐 팩스, 요즘에 무슨 카톡 그런 걸로 다 보내서 보정 명령을 내려도 되고요. 그리고 등기관의 의무가 없어요. 꼭 뭐 경미하지만 그냥 각하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좀 등기관들한테 잘하는 법무사는 보정 명령을 내려주고 좀 평소에 좀 아무래도 좀 별로 기분 나쁜 법무사들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냥 사정없이 각하를 해도 아무 말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의무가 아니거든요, 등기관에. 그리고 취하는 뭐냐? 자, 취하는 뭐냐면 철회.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배운 철회하고 비슷한 뜻인데 등기 신청인들이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하고 등기 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해달라고 이렇게 줬죠. 그런 다음에 등기관한테 준 다음에 뚜벅뚜벅 걸어 나가다가 뒤로 야 다시 갖고 와봐. 등기하지 마라고 자기가 그냥 취소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회하는 거 그걸 취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거절당하는 게 아니라 신청인들이 하지 말라고 철회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형식이 있어요. 형식이 있어가지고 방문 신청했으면 방문 취하해야 되고 전자 신청했으면 전자 취하해야 돼요. 그리고 공동 신청했으면 공동 취하하고 단독 신청이면 단독 취하입니다. 이 형식이 딱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자, 우리가 아까 배운 그 일괄 신청 배웠었잖아요. 일괄 신청 시에는 10건을 신청을 했다. 그러면 5개, 3개 이런 부분 취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게 중요한데 대리인에게 등기를 신청하라고 맡겼죠. 대리인에게 등기를 신청하라고 맡겼는데 만약에 이 등기를 취하하고 싶으면은 그 대리인에게 그 신청을 한 대리인이 그 신청을 했던 대리권만 받아서는 취하를 할 수가 없어요. 취하라는 대리권을 또 수여를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특별 수권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요 취하에 대한 대리권도 있어야 되더라. 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신청서를 환부 되돌려 줍니다. 신청서를. 근데 각하 있죠. 등기를 거절하는 각하에서는 신청서를 돌려주지를 않아요. 왜냐면은 자, 각하라는 것은 등기를 거절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왜 거절했는지 등기관이 그 증거를 남겨놔야 돼요. 근거를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신청서를 다시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하 사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각하 사유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29조 2호, 29조 2호는 등기에서는 안 될 사항을 등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놨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등기가 가능한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가령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개방형 축사 같은 거는 등기가 되는데 뭐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등기가 안 돼요.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있는 소유권이나 전세권과 같은 권리는 등기가 되는데 유치권이나 점유권 이런 것들은 등기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물건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보세요. 이런 거는 시험 문제에 거의 안 나옵니다. 이건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별로 안 나오고 그다음에 등기가 가능한 중에서 요 권리 중에서 좀 중요한 거 하나만 찍어드리면은 이 농지에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농지에는 전세권을 설정하면 안 돼요. 그 이유는 봐봐요. 농지에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얘기는 소장농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고 그랬죠. 소장농 생기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상권 설정하면 집 지어야 되잖아요. 공작물이나 수목 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상권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진짜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이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29조 2호의 권리 변동 이 중에서 사실 1번부터 8번까지 안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의 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요 1번, 2번하고 요 1번, 2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부동산 특정 일부의 용익물권의 설정 등기는 등기가 가능한데 부동산 특정 일부의 용익권 이외의 권리는 등기가 불가하다.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한 용익권 이외의 권리는 등기가 가능한데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한 용익물권의 설정 등기는 등기가 불가하다. 그냥 봐도 모르겠죠. 비슷비슷하죠. 그 왜 그런 놀이 있잖아요. 그 뭐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그린 기린 뭐 그거처럼 비슷해 똑같아 보여요. 근데 얘네들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얘네들을 그냥 글로 보는 것보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 부동산 특정 일부라는 말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부동산의 공유 지분이란 말로 서로 다르구나. 요걸 일단 깨달으셔야 돼요. 요거. 그 다음에는 요 뒷부분을 보면은 용익물권의 설정 등기가 있고 용익물권 이외의 권리랑 이게 다른 거네. 그죠? 요거를 보시면 자,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은 요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결론은 자, 부동산 일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 물리적으로 부동산 특정 일부라는 얘기는 물리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할 때 이 토지의 요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를 저당권 설정 등기할 수 있어? 아니면은 용익물권,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어? 라고 부동산 일부에다가 설정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지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시는데 공유지분을 만약에 자,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A와 B가 서로 2분의 1씩 공유지분을 이렇게 갖고 있다. 이렇게 공유지분을 갖고 있다는 뜻이 얘네들이 땅을 둘이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나누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공유지분은 어떻게 해요? 물리적으로 나눈 게 아니라 얘네 둘이 같이 요거를 공유해서 갖고 있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반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조금 이따가 제가 시간 있으면 제가 이거 설명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간에 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부동산 특정 일부라 그러고 그다음에 공유 지분은 뭐예요? 물리적인 게 아니라 지분에다가 설정하는 거구나. 이건데 자, 결론은 이거예요. 자, 용익 물권은 부동산 특정 일부에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그런데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은 안 되고 그다음에 공유 지분에다가 용익 물권은 설정이 불가한데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는 지분에다가는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실 요 표를 외우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요 왼쪽에 있는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얘도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오는데 자,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자기 그 권리 그 법률 규정에 의한 그 권리 변동 배우셨을 거예요. 처음에 건물을 딱 이렇게 신축을 하죠. 신축을 할 때 집주인 되는 거예요. 신축을 하고 나서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집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건물을 딱 짓자마자 집주인이 되는 겁니다. 즉 권리 변동의 효력은 집을 지었을 때 신축했을 때 생기는 거지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는 왜 하느냐? 소유권은 요 존자가 존재할 때 존자고 보자가 확인할 때, 여러분들 보증할 때 그 보자 있죠? 확인하는 거거든요. 소유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등기예요. 단순히. 그래서 소유권 보존, 소유권 확인하러 가야 되는데 부동산 일부 절반만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겠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공유지분을 두 사람이 같이 가야지. 제 공유지분만 확인해 주세요. 확인이 안 돼.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는 부동산 특정 일부와 공유지분 둘 다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아셨죠? 그러면 자, 용의 물건이 왜 부동산 일부만 되고 공유지분은 안 되느냐? 이걸 한번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만 기준 잡으시면 돼요. 요거만. 자, 봐봐요. 어떻게 되냐면 어떤 그 동네에 가서 노인정을 이제 지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노인정을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 남아도는 땅이 1만 평, 10,000평짜리밖에 없어요. 근데 노인정을 이제 지으려고 하면 노인정은 한 넓게 줘도 한 100평이나 200평 정도만 있으면 되죠. 왜냐면 그 노인 어르신들이 막 축구하고 그러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바둑이나 장기 그런 거 두시니까 그냥 100평 정도만 있으면 충분한데. 자, 보세요. 자, 부동산 특정 일부에 용익물건을 설정해서 노인정 짓는 걸 허락을 해줘야지. 만약에 요 100평짜리 만약에 용익물건이 부동산 일부에 설정이 안 되면 요 100평짜리 노인정 지으려고 1만 평을 다 써야 되죠. 얼마나 토지의 낭비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용익물건은 부동산 특정 일부에 설정을 해줘요. 가뜩이나 대한민국이 국토도 좁은데, 그죠? 그래야지 노인정 짓고 또 어린이집 지으려면 또 여기도 또 지을 수가 있고 용익물건 따로 설정해서. 그래서 용익물건은 설정이 가능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 요거를 기준으로 외우세요. 이거를 기준으로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자, 여기 그냥 동그라미 치시고 나머지 두 개는 X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반대로 뒤집어서 요거는 동그라미 X. 방송일에서는 제가 못하는데 제가 가르치는 학원에 오면 제가 인간이길 포기하고 그냥 우습게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방송에서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요걸 하는데 자 지금 요거 하나 해볼까요? 요거를 똑같이 이제 요거 동그라미 XX 동그라미 X로 했었죠. 자, 그럼 자, 질문을 한번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수업 오늘 열심히 들으셨는데 부동산 특정 일부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요? 네? 일부는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그죠? 아까 부동산 특정 일부 안 된다 그랬죠. 지금 여기에서 표 안 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자,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요? 처음에 지금 동그라미 어디에다 치라고? 여기 동그라미 치죠. 나머지 X하고 요거를 반대로 뒤집어. 반대로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시험장 가면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소유권 보존 등기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둘 다 안 된다 그랬죠? 오늘 아주 집중해서 수업 너무 잘 들으셨습니다. 요거만 여러분들이 하나만 건져가셔도 오늘 완전히 오늘 25분이 정말 여러분 본전 뽑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요 다음 조항이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지금 뭐 봤냐면은 1번, 2번 봤죠? 이것도 마찬가지. 얘네들도 지금 읽어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이거 하는 소리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신청하는 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 등기는 되는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신청하는 자기 상속집. 또 이것도 비슷하네. 그죠? 4번도 마찬가지. 4번도 읽어보면은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자세히 잘 뜯어보면은 얘네들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 지금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신청하는 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 등기는 등기가 되는데 1인이 신청하는 자기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 안 돼. 지금 요 줄은 똑같죠? 근데 마지막은 뭐가 틀리냐면 여기는 전원명이고 요거는 자기 지분이에요. 자기 상속 지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지금 자, 상속인 A가 사망했어요. A가 사망했는데 A의 그 자식들이 B, C, D가 있습니다. 근데 B, C, D가 있는데 이 세 명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공동상속인이라고 부르겠죠. 그죠? 공동상속인 중에 누가 가냐면 B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서 같이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지금 신청하러 가는 거죠. 자기 혼자 신청을 하러 가는데 등기를 가서 상속 등기를 어떻게 했다? B, C, D 전원 명의로 이렇게 3분의 1씩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자기 혼자 가가지고 자기 등기만 이렇게 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랬을 때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등기를
어떤 놈은 각하를 해주고 어떤 놈은 등기를 받아주거든요. 각하 사유가 어떤 거다? 요 놈이 안 된다고. 요 놈이 안 돼요. 자기 혼자 상속 등기할 때는 자기 혼자 가서 자기 것만 하면 안 된다고요. 혼자 가서 누구까지? 형제들 것까지 다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보존 행위에 의해서 보존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같이 해줄 수 있고 요거 안 되는 것도 또 이유가 있는데 그냥 제가 가르치는 학원에서 좀 이렇게 학원에서는 좀 재밌게 외우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얘는 왜? 싸가지가 없잖아요. 싸가지가.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형제들 것까지 혼자 가서 다 하고 와야지. 싸가지 없이 자기 것만 해. 그래서 안 된다.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그냥 외워지십니다. 아셨죠? 그리고 요 보세요. 요것도 3번과 4번하고 구조가 같아. 뭐냐면 이것도 여러 명의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신청하는 이죠. 요거 봐요. 여러 명의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신청하는 이죠. 요거는 뭐냐면 위랑 비슷하게 A가 B, C, D에게 가등기를 해줬대요. 그럼 가등기를 해주면은 본등기를 하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 가등기 권리자 이것도 위랑 마찬가지. B 혼자 가가지고 본등기를 이번에는 자기 것만 했대요. 본등기를 자기 것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기 혼자 B 혼자 가서 이번엔 여러 명의 그러니까 전원 명의 B, C, D의 본등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본등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반대예요. 이번에는 아까는 전원 명의의 상속 등기는 됐는데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는 요거는 요게 자기 지분만은 돼. 본등기에서는. 근데 본등기에서는 전원 명의의 본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 지금 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한다는 거는 처분행위예요. 처분행위. 아니 자기가 뭔데 남의 거를 이렇게 사주냐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 결정적으로 나오는 게 보세요. 상속에서는 전원 명의가 되죠. 그죠? 그리고 자기 지분만이 안 됐죠. 근데 가등기에서 본등기 때는 그 반대라고요.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는 되는데 전원 명의의 본등기는 안 되더라. 이러니까 시험에 자꾸 섞어서 내겠죠. 그죠? 요거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네 개가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헷갈린 거예요. 아까 위에서 배운 요 부동산 특정 일부의 부동산 공유 지분에 어쩌고 나온 거 있죠? 요 놈하고 그다음에 요 공동 상속인 중에 1인이 신청하는 상속. 그다음에 여러 명의 가등기에서 본등기로 갈 때 자기 지분만 되느냐 아니면 전원 명의도 되느냐 그거 요 두 개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 제일 어려운 거 조금 요거 4개 봤죠? 요거 어려운 거 4개 봤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뭐 보시면 되냐면 요 5, 6, 7, 8번 한번 볼게요. 5, 6, 7, 8번. 5, 6, 7, 8번은 여러분들이 가등기는 뭐만 되냐면 이 채권적 청구권만 돼요. 채권적 청구권. 즉 채권적 청구권의 특징은 뭐냐면 청구를 할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영어로 뭐 only one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 그런데 청구할 사람이 여러 사람인 권리는 가등기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한 사람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등기가 안 돼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청구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청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한 가등기는 안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되는데 헷갈리겠죠.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기 정지분은 되는데 종기 해제분은 안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한다는 게 처음에 가계약 맺고 나중에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죠. 근데 자, 요 시기 정지부라는 거는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좀 돈이 많아. 그래갔는데 남편이 부인만 믿고 이렇게 좀 공부도 안 하고 좀 나태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보, 당신 지금은 안 주겠는데 만약에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잖아? 그럼 내 건물 한 20개 정도 줄 테니까 그걸로 중개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안 주고 나중에 합격하면 주는 거죠. 이게 시기정지부예요. 근데 종기해제부는 뭐냐면 이 부인이 남편한테 여보, 당신한테 내가 건물 20개 줄게. 대신 떨어지면 다시 내놔. 국물도 없어. 자, 지금 가등기하고 본등기하고 모양이 어느 게 더 가까워요?
시기정지부가 가깝죠. 그래서 시기정지부는 되는 거예요. 가등기, 본등기, 가등기가. 근데 종기해제부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 가등기상 권리의 처분 금지 가처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이것도 이름 비슷하죠. 그죠? 요것도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런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여기 지금 가등기권자가 있는데 가등기권자가 B가 예를 들어서 C에게 빚이 있으니까 채무자예요. 채권자고. 근데 채권자가 보기에 가등기권자 B가 되게 좀 미운 거죠. 왜냐? 아니 가등기를 B가 했다는 거는 자기한테 돈 안 갖고 건물 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C가 좀 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자, B가 가등기를 했으니까 B가 집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등기 해야 되죠. 그죠? 본등기를 해야지 B가 이 건물 주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C가 어떤 등기를 하고 싶냐면 이 가등기를 본등기 금지 가처분이라는 게 본등기를 금지 하지 말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본등기를 못하게 막는 등기 좀 해주세요라고 갔어요. 그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 그거는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냐? 이렇게 돼요. 요 가등기도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는 거를 막으면 되겠죠. 그건 뭐예요? 가등기상 권리에 처분을 금지하는 걸 가처분. 처분하는 것을 처분 금지 가처분이라는 게 뭐냐면은 요게 처분 금지가 팔지 말라는 거예요. 팔지 말라는 그런 등기를 할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가등기를 팔지 말게 막을 수는 있어도 본등기를 못하게 막을 수는 없다. 그 얘기예요. 요거.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요 일곱 개 여러분들 다 주의 깊게 다 보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요 1번, 2번 있죠? 그린 거 아까. 요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뭐가 있냐? 등기 완료 후의 조치입니다. 등기 완료 후의 조치. 이제 등기를 우리가 요것도 아셔야 돼.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이게 뭐예요? 29조 2호라서 요거는 각하사유. 등기를 거절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각하사유에 위배되지가 않았다면 등기가 완료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등기가 완료가 되면 그때는 뭐가 교부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등기필 정보가 교부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등기필 정보라는 게 그 비밀번호 50개가 적혀 있는 집문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집문서를 이제 새로운 권리자가 나오는 그런 등기에 이 등기 권리자에게 집문서를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새로운 권리자가 나오는 등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데 보세요. 우리가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나 설정 등기 할 때는 새로운 권리자가 나와서 요 보존 등기 명의인, 이전 등기 명의인, 설정 등기 명의인에게 등기필 정보를 교부를 해줘요. 그런데 가등기에서 우리 방금 전에 배웠잖아요. 어떤 등기가 안 된다고? 소유권, 보존 등기 안 된다 그랬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여기 X 쳐놨죠? 이전 등기와 설정 등기, 가등기도 이 가등기권자가 권리자거든요. 그래서 등기필 정보가 교부가 됩니다. 그리고 경정 등기와 변경 등기에서도 새로운 권리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느 경우가 있냐면 요거는 경정 등기는 상속 등기에서 그리고 변경 등기는 조합원 지위의 변경 등기라 그래서 새로운 권리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맨날 뭐 금액만 바꾸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외워달라고 하면은 어떤 질문을 저한테 하시냐면 선생님 그러면 어떤 등기를 했는데 새로운 권리자가 안 나오는 등기도 있어요? 꼭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자, 새로운 권리자가 안 나오는 등기 엄청 많습니다. 어떤 거? 말소 등기 있잖아요.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기존에 있던 권리자를 말소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권리자 안 생기죠.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어요?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표제부의 등기는 그죠? 그 표제부를 바꾸는 거니까 등기 권리자가 새로운 사람이 안 나옵니다. 그런 등기할 때는 등기필 정보가 교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요게 진짜 중요한데 등기필 정보가 새로운 권리자임에도 교부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누구냐면 자,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자기가 가령 부동산을 매도를 할 때도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공서는 신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써먹지도 않을 거니까
써먹지도 않을 거니까 등기필 정보가 교부가 안 되고요. 그리고 소위 방콕 삼총사라 불리는 얘네들은 누구냐면 등기 신청하러 안 간 애들이에요. 가령 대위 신청을 당한 애. 얘는 그냥 등기 신청하러 안 갔죠. 대위 신청 당했으니까. 그리고 아까 봤던 저번 시간에 봤던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 당한 등기 권리자. 그리고 직권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당한 권리자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새로운 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등기필 정보가 교부가 안 됩니다. 단 뭐는 주냐면 우리가 등기 완료 통지서라고 그냥 등기가 끝났다는 통지서가 있는데 이 통지서만 얘네들한테 주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거 뭐라 웬만하면 다 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 등기 완료 통지는 등기필 정보보다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9조 2호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복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부동산 공시법 윤성준 교수님의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오늘 정말 중요한 거 배운다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교수님이 강조해 주시는 건 다 시험에 나온다고 해요. 오늘 배운 내용 꼭 복습하시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거든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하나라도 더 외워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알찬 강의 가지고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